지난 금요일 장 마감 직후 서울 여의도의 한 증권사 객장에서 70대 노신사가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 그는 온스당 70달러대로 끝없이 폭락하는 은값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손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노후 자금의 일부를 걸었다가 수백만 원을 날린 뒤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 그가 손절한 그 은값이 단 하루 만에 무려 6.5%나 폭등하며 온스당 94달러로 마감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으로 이란 본토의 핵시설을 선제 타격했다는 충격적인 속보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작전명 에픽 퓨리. 전 세계 금융시장이 발칵 뒤집혔고 수십조 달러의 거대 자본이 패닉 상태로 실물 귀금속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객장에는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폭락 내내 이를 악물고 버텨온 사람들. 이들 역시 굳어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장 매일 월요일 아침 호가창이 열리는 순간 영끌 매수를 해야 하나 아니면 전쟁 테마 거품이니 조정을 기다려야 하나 아무도 속 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은값도 다시 폭락하는 걸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려도 또다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지금부터 월스트리트가 숨기고 싶어하는 진짜 이유를 공개합니다. 은값 폭등의 진짜 원동력은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은 그저 방아쇠를 당겼을 뿐입니다. 총알은 훨씬 오래전부터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노후 자산을 지키고자 고민하는 50대, 60대라면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토요일 새벽 전 세계 금융시장의 심장이 멈추는 뉴스가 타전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합동으로 이란의 핵심 군사시설과 핵시설을 향해 선제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작전명 에픽 퓨리.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이란 국민들에게 직접 정권을 무너뜨리라며 레짐 체인지까지 공식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 중동의 국지적 대리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란 본토가 직접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시장은 즉각 이를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은값 하루 6.5% 폭등이었습니다. 온스당 94달러. 수십 년간 은값을 짓눌러 왔던 심리적 저항선 온스당 90달러를 단숨에 돌파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숫자만 보면 놓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같은 시각 주말에도 24시간 거래되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고위험 자산들은 이미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월요일 개장과 동시에 패닉셀링이 쏟아질 조짐을 보였습니다. 말 곳을 잃은 수십조 달러의 글로벌 자본이 오직 하나의 목적, 생존을 위해 실물 귀금속으로 융단 폭격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대장격인 금값조차 온스당 5,200달러를 돌파하며 우주로 솟구쳤습니다. 그런데 그 금값 상승률을 압도한 것이 바로 은이었습니다. 왜 금이 아니라 은이었을까요?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이 질문에는 단순한 전쟁 공포 이상의 답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짚어야 할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란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 이상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봉쇄하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여러분, 호르무즈 해협을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가 갑자기 완전히 막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전국의 물류가 멈추고 공장이 서고 마트 선반이 비기 시작하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그 경부고속도로가 지구 전체에서 동시에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국제유가는 즉각 배럴당 120달러를 향해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150달러까지 간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공장 생산 비용이 오르고, 생산 비용이 오르면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모든 것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지옥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은행들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뼈를 깎는 고통으로 간신히 물가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다시 금리를 올리자니 침체된 경제가 대공황으로 가고, 금리를 내리자니 유가 폭등에 기름을 부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완전한 외통수입니다. 경제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경제는 침체되어 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미친 듯이 폭등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답이 있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당시에도 전쟁이 끝난 뒤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더 오래, 더 깊이 지속됐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전쟁이 멈추면 다 괜찮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철저히 배신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갑 속에 넣고 다니는 종이화폐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은행 정기예금에 돈을 넣어두셨다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손해를 보고 계신 겁니다. 금리가 연 4%라도 인플레이션이 6%라면 실제 금리는 마이너스 2%입니다. 돈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보이지 않게 녹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은 어떻습니까? 기업들의 원자재 비용과 물류 비용이 동시에 폭등하면 이익은 압착됩니다. 주가는 대폭락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전 세계를 떠도는 수십조 달러의 스마트머니가 생존을 위해 도피할 수 있는 곳은 역사적으로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고 해킹당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 매제 가치를 가진 5천년 역사의 실물 돈, 금과 은입니다. 그런데 왜 금보다 은이 더 폭발적으로 올랐을까요? 대장주인 금값이 이미 온스당 5,278달러를 돌파하며 가격 부담이 극도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물론 중형 기관들조차 금을 한 온스 사려면 5,278달러가 필요합니다. 그 엄청난 유동성의 폭포수가 상대적으로 훨씬 가볍고 헐값인 은 시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전체 은 시장의 시가총액은 금 시장의 10분의 1도 되지 않을 만큼 작습니다. 똑같이 100억 달러의 투자금이 몰려들어와도 거대한 바다인 금 시장은 1% 오르며 묵직하게 움직이지만 작은 연못인 은 시장은 6%, 7%씩 수직 상승하는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합니다. 지난 금요일 하루 6.5% 폭등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은에는 금에는 절대로 없는 또 하나의 강력한 엔진이 숨어 있습니다. 은에는 금에는 없는 독특하고도 강력한 이중성이 있습니다. 귀금속이면서 동시에 대체 불가능한 첨단 산업 소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1세기의 현대전은 총알과 화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철저한 전자전입니다. 정밀 유도 미사일, 군사용 무인 드론 수만 대, 이지스함의 레이더 시스템, 야간 투시경, 군사 통신 위성, 이 모든 최첨단 무기체계의 핵심 전자회로 기판 안에는 지구상에서 전기 전도율과 열 전도율이 1위인 금속 은이 막대한 양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각국은 국방 예산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무기를 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산업용은 수요가 국가 안보를 위한 방위산업 폭발이라는 형태로 무섭게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산업 수요는 전쟁 유무와 무관합니다. 전 세계는 이미 화석 연료 독립을 위해 태양광 패널을 미친 듯이 깔고 있고 전기차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전력 소모가 극심한 AI 데이터 센터와 AI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해 은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세계은협회 통계 기준으로 은은 이미 수년째 구조적 공급 부족 상태입니다. 여러분, 구조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부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전쟁 무기라는 메가톤급 수요가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안전자산으로의 화폐적 도피 수요, 현대전과 AI가 이끄는 폭발적 산업 수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해상물류 마비와 광산 채굴 차질이 부른 극단적 공급 절벽, 이 세 가지 거대한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94달러라는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드려야 할 수치가 있습니다. 지금 온스당 94달러를 비싸다고 느끼신다면 이 숫자를 보십시오. 귀금속 투자의 절대적인 나침반이라 불리는 금은비입니다.
금 한 온스를 사기 위해 은이 몇 온스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가치 지표입니다. 2026년 3월 1일 현재 금값은 온스당 5,278달러입니다. 은값은 94달러입니다. 이것을 나누면 금은비는 56대 1입니다. 금 한 온스를 사려면 은이 56온스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수천 년간 금은비의 평균은 15대 1이었습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도 평균 50대 1에서 60대 1을 유지했습니다. 2011년 은이 전고점을 찍었을 때 금은비는 32대 1이었습니다. 자, 수학을 해봅시다. 지금 금값 5,278달러에 2011년 수준의 금은비 32대 1만 적용해도 음의 적정가는 얼마가 됩니까? 165달러입니다. 165달러입니다, 여러분. 1980년대 오일 쇼크 당시 금은비인 15대 1을 적용하면 351달러가 나옵니다. 월가 메이저 기관들이 지금 94달러를 헐값이라고 부르는 수학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금은비가 즉각 15대 1로 돌아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56대 1이라는 수치는 역사적으로 은이 금에 비해 얼마나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냉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런던과 뉴욕의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전혀 모르는 무시무시한 일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런던 금속거래소와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위기가 터지자 종이 자산을 불신하게 된 대형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이 선물 계약을 청산하고 화면 속 숫자가 아닌 실물 은괴를 직접 인도해달라고 거래소에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요구가 지금 미친 듯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현금이 마르는 뱅크런처럼 거래소에서 실물 은이 바닥나는 실버런 사태입니다. 이미 런던과 뉴욕 거래소에서 인출 가능한 등록은 재고는 지난 10년 내 최저치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은가 폭등의 진짜 핵심입니다. 화면에 찍히는 종이은 선물 가격과 실물 시장의 괴리가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은 없는데 실물을 내놓으라는 요구가 빗발치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소가 실물 인도를 포기하는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물 수급 분석가들은 이 경우 은값이 하룻밤 사이에 20%에서 30%씩 추가 폭등하는 전무후무한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20%에서 30%씩 하룻밤에 말입니다. 여기서 중앙은행들이 조용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더 소름이 돋습니다. 이들은 달러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고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금과 은 실물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달러를 찍어내는 바로 그 중앙은행들이 스스로 달러 대신 실물 귀금속을 비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치채셨습니까?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글로벌 자금 흐름을 주도하는 메이저 월가 은행들과 스위스 귀금속 리서치 센터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중동 국지전이 아니라 달러 패권 붕괴의 가속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리포트는 명확합니다. 미국은 이번 전쟁 자금을 조달하고 무너지는 국채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 또다시 천문학적인 빚을 내어 달러 윤정기를 돌려야 한다. 이는 종이화폐의 실질 구매력을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다. 여러분, 더 무서운 건 이게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채를 안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그 폭탄의 뇌관에 불을 붙인 것뿐입니다. 기술적 분석가들도 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온스당 90달러라는 벽은 수십 년간 은값을 짓눌러 왔던 거대한 뚜껑이었습니다. 이 뚜껑이 날아간 이상 위로는 과거의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는 진공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1980년대 헌태영제 사태 당시의 실질 고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은값은 중장기적으로 온스당 12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재평가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은값 폭등의 진짜 이유입니다. 전쟁이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알은 수십 년 전부터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달러 부채 시스템의 구조적 붕괴, 음의 구조적 공급 부족, AI와 친환경 에너지의 수요 폭발. 이 세 가지는 전쟁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 던진 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은값도 다시 폭락하는 걸까? 답은 이렇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설령 외교적 봉합으로 전쟁이 멈춘다 해도 그것은 은을, 영혼을 끌어모아 담아야 할
인생 최대의 매수 기회다. 지금 은가 폭등은 전쟁 테마 투기가 아닙니다. 종이화폐 시스템 해체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전쟁이 끝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면전 확대 및 장기화 시나리오입니다. 확률은 35%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하고 유가가 150달러를 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은값은 단기간에 100달러를 돌파하고 130달러 이상으로 오버슈팅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제한적 타격 및 대치 지속 시나리오입니다. 확률 50%의 기준 시나리오입니다. 전쟁 프리미엄이 유지되며 구조적 공급 부족이 하방을 지지합니다. 단기 조정 후 85달러에서 110달러 사이에서 점진적인 계단식 우상향을 그릴 것입니다. 세 번째, 극적인 외교 봉합 시나리오입니다. 확률 15%입니다. 단기적으로 전쟁 거품이 빠지며 75달러에서 80달러까지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가 전문가들은 이 시나리오를 오히려 인생 최대 매수 기회라고 부릅니다. 전쟁이 멈춰도 AI 혁명과 친환경 에너지로 인한 은혜의 펀더멘탈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나리오에서도 장기 방향은 하나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이 끝나도 오르고, 전쟁이 지속돼도 오르고, 전쟁이 확대돼도 오른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고 나면 말이 됩니다. 은이 오르는 진짜 이유는 전쟁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수십 년간 쌓여온 구조적 필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도미노는 한국의 여러분과 직결되는 걸까요? 이 거대한 흐름이 한국에 사는 여러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도미노로 짚어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현실화되면 유가가 폭등합니다. 유가가 폭등하면 한국의 수입 물가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나라입니다. 원유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로 치솟으면 그 충격은 미국보다 한국에서 몇 배 더 잔인하게 작용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합니다. 원화 가치가 내려갑니다. 수입 물가는 2배로 뛰게 됩니다. 달러 자산 없이 원화만 보유한 사람들의 실질 자산 가치는 조용히 보이지 않게 증발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달러 표시 실물 자산인 은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가 폭등으로 은값이 오르고 원화 약세로 달러 환산 수익이 더 커지고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까지 더해져 세 가지 파도를 동시에 방어하는 천연 해지가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미노는 계속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가계 소비가 줄어들고 내수 경기가 침체됩니다. 직장인들의 실질 임금은 물가 상승에 깎이고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줄어듭니다. 이 모든 도미노의 출발점이 호르무즈 해협 하나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도미노가 실제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경기도에 사는 62의 은퇴자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30년 직장 생활 끝에 퇴직금과 노후자금으로 2억 원을 모았습니다. 은행 정기예금에 넣었더니 금리는 연 4%, 이자는 연간 8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66만 원 남짓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율이 6%를 넘어서자 실질적으로 매년 400만 원씩 자산이 줄어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쌓이는 게 아니라 녹고 있는 것입니다. 김 씨는 고민했습니다. 주식은 무섭고 코인은 도박 같고 부동산은 이미 너무 올랐습니다. 그러다 전쟁 뉴스와 함께 은값 폭등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김 씨를 더 불안하게 만든 것은 은값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은행 창구에서 직접 들은 한마디였습니다. 요즘 실물 금괴나 은괴 찾는 분들이 많아서 재고가 없습니다. 주문하시면 2주에서 3주 걸립니다. 실버러는 뉴스 속 월스트리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경기도의 평범한 은행 창구에서 이미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날 총 자산의 7%를 실물 은화로 주문했습니다. 2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은행 이자가 내 노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물가는 안 내려옵니다. 그걸 이번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전 행동 방안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극단적인 포모를 이겨내고 분할 매수를 철저히 지키십시오.
지금 94달러 뉴스를 보고 신용대출을 받아 연끌 매수를 하려는 분들, 제발 잠깐 멈추십시오. 전시 상황의 금융시장은 뉴스 한 줄에 하루 10%씩 움직입니다. 위로 올라가다가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무서운 조정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자금을 3번에서 5번으로 쪼개어 시장이 공포에 질려 투매가 나올 때마다 기계적으로 모아가는 분할 매수 전략만이 이 극악의 변동성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이미 은을 보유하고 계시며 수익 중인 분들이라면 이 폭등 구간에서 전체 비중의 10%에서 20% 정도는 차익 실현에 현금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것도 훌륭한 전략입니다. 두 번째, 투자 목적에 따라 수단을 명확히 다변화하십시오. 금융 시스템 붕괴와 전산 마비까지 대비하는 종말 보험 목적이라면 총 자산의 5%에서 10%를 실물 은괴로 직접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실물은이 없으면 종이은은 시스템이 붕괴하는 순간 화면 속 숫자에 불과합니다. 빠른 유동성과 시세 차익이 목적이라면 국내외 증시에 상장된 은 ETF를 활용하십시오. 실물 은괴를 100% 보관하는 캐나다 왕립 조폐국 기반 PSLV가 종이은 성격이 강한 SLV보다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강심장을 가지셨고 레버리지 효과를 원하신다면 북미 중심의 우량한 은광산 기업 주식이나 은광산 ETF에 포트폴리오의 10% 내외를 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은값이 10% 오르면 이 광산 기업들의 영업이익과 주가는 30%에서 50% 폭증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기 뉴스 노이즈에 귀를 닫고 메가 트렌드를 보십시오. 매일 밤 들려오는 폭격 소식이나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에 호가창을 들여다보며 이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매일 당장 은값이 5달러 급락하더라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없어도 수십 년간 지속된 은광산의 채굴량 감소, AI와 친환경 에너지의 은수요 폭발,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난 달러 부채 시스템의 구조적 붕괴, 이 세 가지 펀더멘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거시적인 트렌드에 확신이 있다면 이를 변동성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인매하는 자만이 이 거대한 부의 이동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세 줄로 정리합니다. 하나, 지금 은값 폭등은 전쟁 테마 투기가 아닙니다. 종이화폐 시스템 해체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 신호입니다. 둘, 금은비 56대 1은 역사적 정상 수치인 15대 1에서 32대 1과 비교할 때 은이 여전히 심각하게 저평가됐음을 보여줍니다. 2011년 수준의 금은비만 회복돼도 은 적정가는 165달러입니다. 7. 실버런이 시작됐습니다. 런던과 뉴욕 거래소의 실물은 재고는 10년 내 최저치입니다. 이 흐름은 전쟁이 끝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5천년 역사 동안 은은 수많은 거대 제국의 흥망성쇠와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잿더미 속에서도 끝끝내 살아남아 사람들의 부를 지켜준 가장 검증된 화폐였습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종이 쪼가리를 움켜쥐고 벌벌 떨 때 역사를 공부하고 본질을 꿰뚫어 본 소수의 현명한 사람들은 언제나 이 위기 속에서 신분 상승과 부의 계층 이동을 이뤄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노후 자산이 원화 예금에만 묶여 있다면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물론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지금은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노후 자산을 지키고 계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